이번 시간에는 상품 구색 관리를 하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품 구색 관리하는 프로세스를 먼저 하기 전에 어떤 연관 진열 분석 사례를 먼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관 진열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실제로 이제 슈퍼마켓이나 어떤 그 대형 마트에서 상품 간의 연관성이 어떤 거냐 이런 거를 한번 좀 분석해 보는 것입니다. 상품을 어떤 상품을 갖춰야 될 것인지 구색 갖춤을 정립하기 전에 실질적으로 상품 간의 연관성이 얼마나 있는지를 먼저 분석하는 단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상품을 연관 분석을 보자면 어떤 3,000명의 고객 데이터를 활용해서 구매 연관성을 봤을 때 만약에 품목별을 주류, 음료, 과자, 인스턴트 상품, 조미식품 이런 상품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런 상품을 구매율이 이렇게 각각 이렇게 했을 때 주류를 구매한 100명의 고객이 있다고 그랬다. 100명이 주류를 사는 사람이 100이 있다고 그랬을 때 주류를 샀다 하면 음료는 28명이 사고 과자는 28명 사고 인스턴트 28, 조미는 28명이 산다. 그리고 음료를 산 고객이 100명이다. 그럴 때 주류는 62%, 과자 57, 57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과자를 산 부분이 어떤 고객이냐 했을 때 과자가 100일 때는 이렇게 인스턴트 72, 조미 60 이렇게 해서 고객들이 구매한 사례를 가지고 어떤 상품을 샀을 때 그 상품을 어떻게 사는지 그 고객 간의 데이터를 가지고 상호 연관성이 있는지를 먼저 분석하는 것이 어떤 연관 분석을 하는 것이 고객들의 구색 갖춤에 좀 도움이 되겠죠. 왜냐하면 관련성이 있는 상품을 구색으로 갖추는 것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뭐 주류를 산 사람은 어떤 걸 사더라. 음료를 산 사람은 뭐 어떤 걸 사더라. 과자를 산 사람은 어떤 걸 사더라. 인스턴트 상품을 산 사람은 어떤 걸 사더라. 조미식품 산 사람은 어떤 걸 사더라. 이렇게 관련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음료를 산 사람은 음료와 과자는 연관성이 있고 과자를 산 사람은 음료하고 연관성이 있고 인스턴트를 산 사람은 또 과자와 연관이 있고 조미식품을 산 사람은 과자와 음료와 연관이 있고 뭐 이런 부분을 상호 관련성을 가지고 이렇게 고객이 만약에 동서 매장 입구로 왔을 때 쭉 쇼핑을 한다고 그랬을 때 어떤 부분을 어디에 배치해야 될 건가 레이아웃을 수립을 할 때도 고객들이 어떤 상품을 사고 어떻게 가는지 만약에 입구에서 시작해서 100명이 시작했으면 조미료를 58 인스턴트 이렇게 쭉 가서 주류는 5명이 사더라. 입구에서 이렇게 이러한 부분을 퍼센테이지로 보면서 상품 간의 관련성이 있는지 그러니까 꼭 어떤 상품을 사면 이 상품을 산다 안 산다 뭐 그런 부분을 한번 좀 분석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상품별로 매장에 있는 상품별로 상호 연관성이 얼마나 있는지를 분석해 보는 역할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구색을 갖추는 거에 대한 프로세스를 정립하기 전에 상품 간의 상호 연관성이 관련성이 얼마나 있느냐 이거를 분석해 보는 것이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연관 배치의 속성을 추출하는 것인데 만약에 한 세대가 일정 기간 동안에 특정 품목을 지속적으로 구매한 어떤 패턴을 한번 분석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A세대, B세대라는 애들 구매 사례가 이렇게 쭉 구매 사례를 해서 어떤 브랜드, 가격, 종류 이런 것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상호 관련성이 있는가 이러한 걸 봄으로써 상품 간의 연관성을 보는 거죠. 그래서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 사이즈에 대한 선호도, 어떤 타입에 대한 선호도를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걸 한번 본다는 거죠. 그래서 단품을 실제로 매장에 배치할 때 속성 중요도라는
어떤 거를 반영할 때도 그런 고객들이 이 고객들의 요구를 통해서 반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탄산음료를 취급한다고 해도 A 브랜드, 탄산음료 A 브랜드, B 브랜드가 있을 때 고객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잘 보고 어떤 다이어트에 강한 부분, 그 다음에 일반 기타, 그 다음에 또 낮게 뭐 이런 각 품목별로 이렇게 어떤 속성들을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속성이 어떤 건가, 계속 유지해야 될 속성은 무엇고 또 중요하지 않은 속성은 무엇인지를 구분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고객들이 상품을 선호할 때 어떠한 거를 주안점을 두고 구매를 하는지 이런 속성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상품 구색 관리 프로세스를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해 보면 먼저 상품을 어떻게 최적화시킬 건지에 대한 프로세스는 첫 번째 플랜, 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실제로 실행을 하고 결과 분석을 하는 플랜 2C의 어떤 단계를 거치는 것인데 구색을 어떻게 같이 할 것인지 이런 거는 첫 번째 어떤 데이터 동업계라든지 이런 시장 조사를 해서 적정한 면적, 어떤 상품을 커다할 것인지 플러스할 것인지 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계획을 수립한 거에다가 연관성을 분석해서 CRM 고객 관계관리 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 이렇게 해서 계획을 수립한다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어떤 적용을 해보는 거야. 그래서 결과를 보고 나서 실제로 어떻게 이제 뭐 어떤 상품은 더 많이 취급했다든지 어떤 상품은 좀 줄여야 된다든지 이런 걸 한다. 그래서 구색 관리할 때는 이렇게 구색 관리할 때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만 경영에서 기본적으로 플랜, 두, C 이러한 개념은 많이 사용하는 어떤 일을 할 때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고 한번 체크해 본다는 어떤 그런 개념이죠. 여러분들 매사에 어떤 여러분들의 일정도 이러한 어떤 비즈니스적인 감각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고 또 되돌아보고 이러한 것들이 상품 구색 관리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상품 구색 관리에도 계획을 수립할 때는 데이터라든지 고객 동업계 시장 조사 그래가지고 어떤 적정 면적이나 SKU를 수립하고 실질적으로 그걸 적용해서 매장에 배치해본다는 거죠. 그것과 함께 이제 단계는 그런데 또 상품 구색 관리를 또 추진 조직도 필요한 거죠. 상품 구색에 대해서 어떤 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본부내 전담 조직으로 한 4명에서 5명을 해서 이 사람들이 실제로 상품 구색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시장 조사도 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또 평가도 하는 그런 전담 조직을 갖추는 것이 실제로 상품 구색 관리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시행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협력업체 및 SKU의 최적화. 실질적으로 어떤 상품 구색 관리 프로세스 중에서 협력업체를 어떻게 가지고 가느냐 이런 것과 SKU를 어떻게 그러니까 품목을 어떻게 취급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A마트 A라는 특정 A마트의 대표라고 그랬을 때 여러분의 마트에 상품을 공급받는 협력업체가 어느 협력업체냐, 협력업체를 누구로 할 거냐 이렇게 결정하는 것과 그 협력업체에 어떤 상품을 받을 것이냐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구색 관리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협력업체를 좀 최적화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뭐 어떤 여러분이 A마트라고 하면 A마트와 B마트 이렇게 좀 비교해 보는 거야. 뭐 2020년도는 어떻고 2021년도는 어떻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는 건지 그래서 협력업체의 수가 적정한 건지 이런 거를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카테고리별로 적정 협력업체라든지 브랜드는 있는지 그다음에 동업 A마트라고 하면 B마트에 비해서 우리가 협력업체 수가 너무 많은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봐가지고 문제점을 또 파악해 본다든지 협력업체 투입 기능만 있고 효율 분석에 퇴출 기능은 없는 건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 체계는 부족한 건지 아니면 그런 것들은 없는지 왜냐하면 협력업체가 물건을 슈퍼마켓을 운영할 때 협력업체가
우리 슈퍼마켓에 납품하는 업체가 누구냐 이걸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거를 뭐 어떤 때는 A 업체하고 거래했다 또 어떤 때는 안 했다 이렇게 봐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협력업체를 그러면 최적화 방안이라는 게 뭐냐? 카테고리별에 대한 업체수에 대한 기준을 정립할 수 있다. 그러니까 카테고리 뭐냐면 공산품은 어떤 업체에 받는다. 공산품은 과자 같으면 종합 과자 대리점에서 받는다든지 아니면 롯데제과에서 전적으로만 받는다든지 우리는 크라운하고 빙그레만 받는다든지 이런 기준을 수립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적정 업체수 기준 수립 및 산정해야 된다. 그래서 효율성, 매입액, 구성비, 매출액, 납품, 점포수를 감안해서 적정 업체수 범위 내에서 실제로 업체수를 컷하거나 플러스 시킨다. 그 다음에 최적화 방안을 수립한다. 그래서 입점 기준이라든지 운영 기준, 퇴출 기준을 재정립한다. 그 다음에 신규 업체 개발 채널을 다양화한다. 그러니까 새로운 신상품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왔을 때 신규 채널 개발 채널이 없으면 취급을 못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온라인상의 우수 신규 업체를 유지하는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그다음에 MPB 업체를 발굴 육성한다든지 그다음에 시장 조사를 통해서 경쟁사 우수 업체를 발굴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신규 업체 채널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협력업체 평가 기준을 보완한다. 그러니까 협력업체가 있으면 이 업체를 지속적으로 평가를 통해서 잘하면 지속적으로 거래하고 또 협력업체가 잘못하면 퇴출하고 그래서 협력업체 평가 제도가 정확해야 된다는 거죠. 협력업체 평가 제도가 없으면은 매장은 한정되어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잖아요. 매장은 한정되어 있는데 새로 협력업체를 선정했으면 또 다른 어떤 업체는 퇴출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협력업체별 적정한 매출액도 보장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또 협력업체별로 SKU 수를 최적화하는 거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롯데제과에서 상품을 받기로 했으면 롯데제과의 상품을 어떤 상품까지 취급하는 것이 매출의 효율이 제일 좋은가 이런 걸 감안해서 그래서 SKU당 매출액이 이렇게 고점이 있도록 그러니까 만약에 롯데제과의 품목을 30에 4개, 35개 하는 것이 어떤 품목당 매출액이 고점이다. 그러면 거기에 감안해서 어떤 그 상품을 취급하게 하는 거예요. 롯데제과에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오뚜기를 취급하는 오뚜기는 몇 개의 SKU를 오뚜기 걸 취급할 건가? 오뚜기가 생산 제품이 300개다 이거예요. 300개를 다 취급한다. 그러면 우리 마트는 한정되는데 전부 오뚜기만 펼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뚜기 중에서 어떤 상품만을 취급할 것인지 적정 SKU를 산정하는 기준이 이제 그것이 어떤 SKU 수당 매출액이 최고점이 되는 어떤 그런 거를 통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상품별로 적정 SKU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어떤 이렇게 어떤 상품을 컷할 건가, 플러스 할 건가 이런 거를 결정하는 거죠. 개선안이라는 건 만약에 동종 상품 하위 5% 범위 내에서는 커트를 시킨다든지, 그 다음에 어떤 월별 상품 운영을 통해서 새로운 잘 나가는 상품은 플러스 시키고 나가지 않은 상품은 아웃 시킨다든지 이러한 거를 통해서 상품 관리를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핵심 사항을 좀 정리를 하면은 먼저 상품 구색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연관 진열을 봐야 된다. 어떤 상품 간에 어떤 고객이 A라는 상품을 산 고객은 B라는 상품을 산 확률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그럼 연관 관련성이 많은 상품군을 중심으로 취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구색관리 프로세스는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고 체크하고 플랜 투 C. 그래서 플랜은 자료 분석이라든지 가설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 슈퍼마켓에는 어떠한 상품을 취급하겠다.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 실제로 이제 실행을 한다 이거예요.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실행에 있으면 적정 기간 6개월이면 6개월 실행을 하면 어떤 구색관리 실행을 했으면 체크를 해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안 중에서 또 협력업체 최저가 방안이 또 중요한데 협력업 품목별로 어떤 상품별로 협력업체를 기준을 정립한다. 그러니까 아이템별로 우리는 잡하면 2개 협력업체만 거래한다. 그럼 잡하 매출액이 300만 원이다. 그러면 2개면 한 업체당 150만 원씩 팔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그런 개념하고도 일맥상통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규 업체 개발을 채널을 다양화한다. 왜냐하면 트렌드가 계속 변경되는데 트렌드를 반영해서 새로운 업체를 유치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협력업체 평가 기준을 보강해서 한번 들어왔던 업체를 평가를 해서 어떤 퇴출시킬 부분은 퇴출시킨다. 이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제는 연관 진열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부분, 이 부분이고 단답형은 협력업체 최저가 방안으로서는 세 가지 정도 사례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이러한 것을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